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테슬라는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앨런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창업 이후 2018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6%를 돌파하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던 테슬라가 최근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했으며 최근에 봉착한 위기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테슬라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는 1971년생으로 2003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테슬라를 창업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감독 존 페브로가 토니 스타크의 캐릭터를 구상할 때 앨런 머스크를 모델로 삼았다는 일화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전기차가 생소하던 2008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선보이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생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세울 때 사용하던 전략은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주로 어필했었습니다. 이때 출시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작은 크기, 공감하기 어려운 디자인,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의 멋짐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테슬라는 화려한 외관, 폭발적인 성능을 가진 로드스터를 출시해서 자동차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 전략은 우선 고가의 스포츠카를 출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올린 다음 중고가의 세단을 출시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저가형 차량을 대량 생산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을 넘어 완성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2008년 기준 우리 돈 1억이 넘는 고가의 스포츠카 로드스터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상승시켰고 이후 출시된 중고가 세단 모델 S, SUV 열풍에 따라 출시된 모델 X는 꽤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며 테슬라의 주력 모델로 자리잡게 됩니다. 특히 모델 S는 2013년 컨슈머 리포트 미국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되었으며 7,500만 원의 만만치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2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닛산 리프에 이어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은 모델 S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3배가 넘게 상승했으니 보수적인 자동차 업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보유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테슬라가 가진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술 개발을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파이를 키워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풀어서 대형 업체들을 시장에 끌어들여 판을 키우고 경쟁하겠다니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4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발표합니다. 오토파일럿은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지만 속도 유지, 차로 유지, 차선 변경 기능은 현재까지 출시된 자율주행 시스템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차에 내장된 LTE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된다는 점입니다.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죠. 2019년 초 모델 Y를 출시하면서 테슬라 자동차 라인업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여담이지만 테슬라 자동차들의 네이밍 규칙은 앨런 머스크가 섹시로 만들고 싶어해서 첫 출시된 자동차가 모델 S가 되었고 뒤이어 E, X, Y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모델 E는 포드에서 상표권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모델 3로 바꾸게 됩니다. 2019년 모델 Y가 발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이밍을 한 것이냐는 농담 섞인 의구심을 보였고 앨런 머스크는 트위터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조크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출시 예정인 신형 로드스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제로 빼기 1.9초, 최대 속력 400km, 1회 충전으로 10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발표하며 슈퍼카를 넘는 하이퍼카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테슬라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 3천만 원대의 저가형 양산차인 모델 3를 대량 생산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야심차게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35,000달러의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 3를 발표하면서 2016년, 2017년 모델 3 예약 주문 판매 50만 대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모델 3의 생산 및 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전기차 생산 시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2003년 창업 당시 2020년이 되면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배터리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배터리의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면서 앨런 머스크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 S가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및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이 이어지자 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배터리 산업의 성장이 더뎌집니다. 따라서 저가형 모델 3의 가격을 충족시키기에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가 충분치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델 3의 예약 주문을 2017년에만 32만 대나 받았는데 도요타의 생산 공장을 개조해 만든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능력이 한 달 2만 대 수준에 그치자 모델 3의 납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모델 3 첫 출시를 하지도 못한 상태이죠. 테슬라는 단기간에 신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양산과 수급 조절에는 실패를 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하필 이러한 시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몇 차례 발생합니다. 2016년 5월 오토파일럿 작동 중 최초의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테슬라 모델 S가 자동 운전 도중 전방에 하얀색으로 도색을 한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트럭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오토파일럿의 크고 작은 오작동은 종종 보고됩니다. 2017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에 대해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테슬라의 의견도 사망사고의 경우 트럭을 인지 후 충돌하기까지 7초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합니다. 이어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돕는 것이지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오토파일럿 가동 중에는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잘잘못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의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었고 테슬라의 주가 역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테슬라의 재무 상태는 원래부터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2003년 창업 이후 엄청난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연간 흑자는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모델 3 선주문 예치금과 정부 보조금이 주된 수입원이었고 이걸 가지고 배터리, 태양광 기술 관련 부문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양산 공정까지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란 쉽지 않았죠. 납기 지연, 오토파일럿 사고, 배터리 화재들이 겹치면서 2018년 초 테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조심스럽게 테슬라 파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8년 3분기 매출 68억 달러, 순이익 3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잠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2018년 4분기 여전히 목표의 절반 수준인 생산 능력, 전기차 보조금 감소, 중국 진출 실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3,0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맙니다. 주가는 물론 하루 만에 13%가 넘게 폭락하고 말았죠. 2019년에도 테슬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19년 초에 비해 30% 넘게 하락하였으며 한때 647억 달러까지 달했던 시가총액도 현재 367억까지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몇 차례 주가 하락과 상승을 오가던 테슬라이지만 이번에 맞게 된 위기의 해결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맞게 될 시장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따른 미국 시장 판매량 감소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받던 보조금이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경쟁사인 BMW와 포드는 각각 4만 5천 대, 10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경쟁 차종이 GM의 볼트나 닛산의 리프 정도였다면 2019년부터는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도 앞다투어 전기차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앨런 머스크가 야심차게 준비한 테슬라 중국 공장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3를 대량 생산해서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악화되어 관세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미국 제품인 테슬라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미국 기업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예상했던 판매량의 절반 수준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대표적인 우군이자 주관 상장사였던 모건 스탠리조차 테슬라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합니다. 2019년 5월 포브스가 보도한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기업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부채와 이자를 갚기 위해 현금을 태우고 있다. 신규 차량인 모델 Y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끝났으며 신용도와 구조조정 스토리가 시작되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주당 $200 수준인 현 주가는 20분의 1 토막 수준인 $10를 밑돌 수도 있다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테슬라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논란도 항상 뒤따랐던 회사입니다. 튼튼하지 않은 재정 상태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끊임없이 괴롭혀왔지만 그때마다 꿋꿋하게 신차를 발표하며 위기를 벗어나왔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힘 덕분이겠죠.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테슬라가 맞이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